자,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 났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못 보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발표를 기다리느라고 정말 잔인한 기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숨죽이면서 지켜보며 기다렸는데, 아침부터 많은 수강생들이 연락을 줬고, 그러면서 좋은 소식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보시다시피 이제 올해 역시 직강생 기준. 왜 직강생 기준이냐면은 인강생은 통계가 안 나와요. 직강생은 그래도 얼굴 보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고 전화도 오고 하는데 인강생은 거의 몇 명 빼고는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강생 기준으로 통계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친구들만 과반수를 역시 넘겼어요. 과반수 중에서도 엄청나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해가지고 1차 점수 고득점도 다수 배출이 됐습니다. 요번에 1차 점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1차 점수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선 예전부터 이렇게 쭉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2025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직강생 1차 합격률을 계산했을 때 75% 합격 기준 표준 오차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연락이 아직 안 된 친구들. 근데 합격은 했을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는데 제 느낌에는 합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함을 하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합격했어요. 이게 이제 감회가 새로운 게 뭐냐면 얘네들 데리고 막 저녁까지 늦게 남아서 막 계속 인원서도 다시 한번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너무 이제 감회가 새롭고 기분이 묘했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72% 예, 그래서 표준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과반수는 넘겼는데 또 70% 이상으로 퍼센트 이상 합격을 한 경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고 점수 특히 여기서 보면은 80점대가 있다라는 거죠. 80점대가 있고 제가 지금 알아본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4명 정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직강생뿐만 아니라 인강생 2명 포함해가지고 4명 연락을 줘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80점대가 한 4명 보내온 거 중에서 보시면은 여기 1차 성적 81.670 그래서 81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81점 정도면은 뭐 아주 훌륭하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1차 점수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상당히 우리가 이제 최종까지 가는데 부담감이 줄기 때문에 1차 점수가 상당히 높으면은 2차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자신감이 생기겠죠. 붙을 확률도 당연히 높을 거고요. 그래서 뭐 81점부터 해서 84점까지 있었는데 전공은 한 63점, 65점 뭐 요 정도. 나머지 교육학이 뭐 16점, 17점 이상 맞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이 된 것 같고. 근데 교육학을 이상하게 요번에 3점 다시 들어가가지고 했다고 해서 점수가 다들 잘 나왔는데 또 점수가 안 나온 친구도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한 친구 때문에 되게, 전공은 잘 나왔는데, 떨어졌어요. 교육학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교육학 잘 나왔는데, 이상하게 그 친구만, 어쨌든. 그리고 보통 평균 컷이, 그러니까 이제 컷보다 이제 4점에서 이제 11점 정도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나름대로 이제 고생한 그런 어떤 결과? 그 결과가 아무래도,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이 1차는 굉장히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렇게 항상 제가 얘기해 오지만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15년도에서도 요번에도 이제 수성 당연히 나오겠지만 당연히 나오죠. 왜냐하면 1차 점수가 이렇게 높은데 큰 실수 안 하면 수석이 나올 거고, 수석 2명, 차석 1명, 2015년도, 16년도에도 수석 2명, 차석 1명 나왔었고, 17년도에서도 수석 2명, 차석 1명,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따라 나오죠. 1차 62%, 그죠? 직강생 최종 56%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18년도 수석 1명, 차석 1명 나왔었고, 그 다음에 19년도에서도 역시나 그 수석 2명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게 뭐 안 나오다가 2022년도에서는 이때도 우리 지금 현재랑 비슷하네요. 17% 합격을 했고, 요때는 근데 2차에서 합격률이 확 좀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좀 안타까웠고, 2023년도에서는 1차가 78%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52% 했고, 경기도 차석 나왔고, 2024년도에 직강생 1차가 52% 합격을 했어요. 요때 52% 합격. 그리고 울산 수석 한번 나왔고, 제가 유튜브 찍었죠. 그리고 경기도 차석 나왔고요. 뭐, 요 정도면은 되게 준수한 편이 아닌가. 그리고 노력한 만큼 뭔가, 결과를, 이끌어낸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수석과 차석이 계속 나왔었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전체 직강생 기준이긴 하지만은 과반수가, 합격을 한다라는 것은 제가 예전부터, 강조해왔던 거. 이게 이제 커리큘럼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했던 건데, 단점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어떤 특성이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좀 수업의 커리큘럼 쫓아가다 보면은 단련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힘든 학생들도 있겠죠. 못 쫓아오는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그래도 반 이상만 들어간다면 그래도 합격 기준으로 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똘망똘망한 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지. 그리고 열심히도 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합격을 했고. 그래서 전공 점수로 따진다면은 60점대가 굉장히 생각보다 좋은 점수인데 그런 점수들이 꽤 있었고 나머지가 제일 많은 점수대가 이제 55점, 54점, 뭐 50점대 중반. 그리고 50점대 초반도 있고요. 근데 제일 많은 점수대가 55점, 56점대가 좀 많습니다. 그 다음 60점대. 이거는 불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자랑거리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학생들 계속 통화하면서 요거 통계 내느라고 이제서 이제 유튜브를 좀 찍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요게 이제 합격선인데, 합격선을 좀 볼게요. 2024년도랑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서 이제 서울은 뭐 별 차이 없죠. 근데 경기도가 지금 보면은, 상당히 경기도가, 66점이에요. 66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강생 중에 80점대가 꽤 있다고 그랬죠. 이건 뭐 넘사벽이죠. 넘사벽이니까 이건 뭐 이름 말할 수가 없고, 66점인데, 작년에는 61점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경기도 본 애들은 야 진짜 컷이 높아졌나 뭐 인터넷에서 무슨 내가 내용을 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꾸 남들이 다 잘 봤대. 서울은 오히려 차이가 없어요. 그 경기도하고 차이가 없어. 경기도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경기도에 잘하는 애들이 여기로 갔다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이 66점이라는 것 자체가 서울이 낮아진 게 아니라 경기도가 높아진 거야. 다른 데랑 비교를 해봐요. 여기서 고수들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각 지역별로 재작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 말고 이제 작년에 있잖아요. 강원도가 그랬어요. 강원도가 생뚱맞게 컷이 확 올라왔었단 말이야. 너무 깜짝 놀랐죠. 이제 그런 현상이 왕왕 일어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경북이 좀 낫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오히려 이런 데가 더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 전남도 마찬가지야. 63점. 낮은 점수는 아니에요. 67점. 나머지 59점. 전북 같은 경우가 59점이네. 괜찮죠,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충남. 이제 여기 보면 충남은 비슷했다. 5점 이렇게 똑같냐. 61점, 61.3점 똑같네. 그리고 충남. 그 다음에 충북도 60점. 요번에 저희에서 충북이 2명 갔습니다. 다 합격했어요. 중요한 거는 뭐 최종까지 합격할 수 있는 점수라는 거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리고 나머지 강원도 작년이랑 거의 흡사하게 강원이 63점 똑같네. 그리고 부산은 뭐 요 정도 했고 거의 차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 울산. 영남 지역이 좀 강세였네, 어느 정도. 그리고 수도권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인천은 좀 떨어졌네. 인천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인천도 한 번 정도는 내 기억에는 좀 높았던 기억인데 대체적으로는 좀 낮은 편이고.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세 가지 비교해 보면 인천이 제일 낮았고. 요번에 인천은 저희 쪽에서 4명인가 다 합격했어요. 그것도 다 합격하고, 경기도도 거짐 합격을 하고, 근데 우리가 요번에 그 경기도가 주류고 나머지 지역은 별로 없었다는 거야. 대부분 다 경기도였어요. 점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반만 그렇게 많은가 했는데 다른 반도 많았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컷이 높아졌지. 그래서 나온 내용이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다음 유튜브 때 기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공부를 더 어떻게 할 것인지 약간 또 이게 영역별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기출풀이 하면서 얘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 뭐 기출풀이의 유형이나 유형 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조만간 한번 찍어볼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응?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로, 구조화를 위해서 이해. 자, 이해를 위해서 단권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를 위해서 맥락화를 해야 되고, 자, 이해를 위해서 요약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이 단계가 거의 1, 2월에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되게 소홀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해를 3, 4월이나 5, 6월에 하려고 자꾸 하는 경우가 있는데, 1, 2월에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가지를 못해요. 자꾸 이 단계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요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차피 다른 단계에서 뭘 하든 간에 모든 내용들이 공중에 떠요. 머릿속에 붕붕 떠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한마디로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를 하면은 맥락화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이 문제 유형이 이렇게 점점 바뀌는 것을 감안했을 때 요약 노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는데, 요번에는 좀 바꿨어요. 뭐냐면 서브 노트를 하는 부분은 중요한 영역을 뽑아서 암기할 거를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 영역을 할 땐 단권화가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상을 외우고 이해를 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암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독해적인 요소까지 같이 들어가요. 독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이해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요 단계에서는 이제 이해를 중심으로 한다고 했을 때 요 단계가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가 되는 단계인데, 이해가 안 되고서 암기를 하면 단어를 외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10문제 중에 그 암기만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그래도 한 6문제는 되거든요. 근데 그 6문제를 맞추고서 나는 공부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10문제에서 어떻게 해요? 7, 8문제를 넉넉하게 맞춰야지만 합격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꼭 합격선 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어만 외웠단 말이죠. 그래서 요 단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요 단계를 가야지만이 어느 정도 체계가 꽉 잡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암기를 하겠다는 건데, 암기를 위해서 용어 정리 같은 걸 할 수 있단 말이야. 암기를 해야 되니까. 암기를 위해서 백지 쓰기 한다면, 저희가 이제 3, 4월에 백지 쓰기 하잖아요. 그래서 백지 쓰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암기를 이제 미리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암기가 본인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7, 8월이나 뭐 5, 6월에 뭐 문제풀이 한다면 그때 자기가 이거 왜 안 써지지? 이게 뭐더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미리 외워야 됩니다. 미리 외워서 해야 되고, 암기는 반복이에요. 반복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외울 것만 알려주세요. 외울 것만. 그러면 외울 것만 알려주면 맥락 다 집어치우고 단어만 외우겠다는 거잖아. 백날 해서 그렇게 해서 될 거였으면은 이런 식으로 할 필요도 없지. 용어만 외우면 되지. 지금 현재 문제 보면은 용어만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용어만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반 이상은 돼요. 그러니까 맥락인 거 다 빼버리고 그냥 나는 용어만 외워가지고 하겠다라는 거 어느 정도 하면 반 이상은 맞습니다. 근데 합격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내가 이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었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쉬운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쉬운 문제는 남들 다 풀어요. 지금 우리 수강생 중에
거의 전공 점수가 60점에서 65점, 거의 60점 후반대까지 나오는 이유는 그런 용어적인 것만 단순하게 외워서 그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만 고생해가지고 이 단계별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암기는 미리 해야 되고 반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자, 여기서 보면 이해와 암기를 바탕으로 내용을 확장을 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1과 2를 알았으면 1과 2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3을 알아야 되고 관련된 4를 알아야 돼. 여기서부터 맥락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맥락적으로 심화를 해야 되고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 확장의 심화는 이해와 암기가 되지 않으면은 그 불가능하다고 분명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의 심화는 고난이도의 공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거는 5, 6월에 해당 용어사전과 그 다음에 용어사전은 내가 유튜브로 마무리 해드릴 테니까 보면 되고, 필독서의 내용에서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 기반 지식을 바탕으로 필독서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보면 독해가 많이 나오잖아. 그냥 안 낸단 말이야. 솔직히 일반적으로 그 단어를 쓰는 문제에서도 독해 중간에 비워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또 바보 같은 게 여기 하지도 않고 갑자기 여기 이제 5, 6월에 들어와 가지고 막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요때는 솔직히 들어온다고 하면 내가 여기 공부했냐라고 해서 안 했다고 하면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하거든요.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야. 깊게 들어가고 가지도 치고 이렇게 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때 이제 마지막에는 다른 수업에서도 다 하는 단계적 암기 확인, 응용된 문제 풀기, 서로 맥락적 의미 중요한 거를 한번 이해하고 암기와 이해를 확인하는 시기잖아요. 요거는 뭐 어느 수업이든 다 하잖아. 그런데 이 과정이 없어요. 다른 수업에서는. 이 과정이 없어. 그냥 이론하면 너 할 거 하고 나는 수업한다 이거잖아.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눈빛만 봐도 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 탄탄히 잘 정리해가지고 여기를 넘어서야 됩니다. 여기를 넘어서면 요 4단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론 새로운 맥락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4단계에서도. 그것은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새로운 뭐 보지 못한 내용 보는 것도 연습 삼아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가끔가다 요때 예민하니까 조금 뭐 짜증내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런 문제 풀어봐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 방식으로 하면 되게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다. 제가 학생들 우리 수강생한테도 막 하면서 얘네들이 막 항상 지쳐 있어요. 지쳐 있는데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그것을 좀 약간 줄여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줄일 부분은 줄이고 좀 많이 할 부분은 많이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많이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애들이 너무 돌만돌만한 거야. 애들이 너무 의욕적이고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요번에는 약간 텀을 두고 조금 더 약간 버릴 건 버리면서, 하지만 나올 수 있는 부분 다시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쳐내야 될 부분은 쳐내고 꼭 해야 될 부분을 하는 걸 좀 정리를 더 한번 신경을 써볼 생각이에요. 어쨌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너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정확한 관점과 핵심이, 여러분들의 1년이 그 헛되이 지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헛되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정확한 관점과 핵심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예를 들어서 뭐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가 있는데 문제풀이 할 때는 그게 다 중요해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걸 푸는 순간 이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다 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 줘야 되는데, 그런 관점이 정말 중요하고 핵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줄글들이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게 이해가 된 거거든. 그런데 줄글을 그냥 읽고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방법적인 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 좀 이렇게 유튜브가 좀 세련돼 보이지 않나요? 예, 좀 여러 프로그램도 좀 새로 구입해보고. 자, 그래서 이왕 시작하는 것이라면 먼저 꼭 해야 할 것부터 차근차근 조율을 받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거, 자, 1년을 투자하겠다라는 건데 그 1년을 뭔가 방향성 있게 계속 서포트 해주면서 계속 뭔가 소통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하다 말고 막 계속 물어보는 거. 자, 이부터 계획표부터 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면서 차근차근 하나 둘씩 챙겨가면서 가는 거. 내가 이게 안 되면은 바로 물어보면서 이게 왜 안 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 건지, 이게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경험치가 많은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제가 좀 이 프로그램을 좀 바꿨더니 약간 조금, 어색하죠. 예, 좀 퀄리티 있는 영상 작업을 위해서 제가 이제 유튜버다 보니까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면은 제가 좀 더 여러 공유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영상을 틈나는 대로 찍어서 제공하려고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